따뜻한 햇볕과 포근한 바람이 우리 마음마저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봄입니다. 기분 좋게 산과 바다로 나들이라도 가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로 온몸이 뻐근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을 찾기 힘들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는데요. 굶고 폭식하고 되게 반복적이어가지고 막 살도 빠졌다 쪘다 반복이었었어요. 원래 있던 아토피가 많이 심해지고 얼굴도 많이 빨개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조금 만나기가 힘들었고, 제가 실은 불면증이 좀 있었고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오고 자꾸 새벽에 깨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신진대사를 통해 자유롭게 움직이고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게 쓰고 남은 노폐물은 땀과 호흡, 그리고 대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노폐물 또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등 다양한 이유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습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몸속에 쌓이면 건강을 해치고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습담에 대한 모든 것을 김태희, 정진욱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담이란 몸속의 노폐물, 독소 등을 통칭하는 한의학적인 개념인데요. 몸속에 체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몸이 무겁고 축 늘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찝니다. 손이나 발이나 얼굴 쪽에 얼굴 등 말단에 부종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습담은 주로 소화기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비만, 대사장애,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습담이 많이 쌓이게 되면 살이 쉽게 찌는 비만에 이를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위장이 항상 더부룩하고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다음에 신트림이 조금 자주 올라온다던가 등의 식욕부진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습담이 근육이나 관절 쪽을 유주하게 되면은 만성 근육통이나 어깨 관절, 무릎 관절통 등 근골격계 질환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고요. 피부에 습담이 쌓이게 되면 전신을 돌아다니는 가려움증, 그리고 아토피, 습진 등의 피부염 등을 잘 일으키는데, 보통은 붉고 가렵고 진물이 나는 등의 피부 질환을 습담은 잘 일으킵니다. 습담의 원인은 체질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체질적으로 위장관이 약한 분들에게 습담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주 체하거나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다거나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후천적 요인으로는 활동량이 감소하거나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문진표를 작성하여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맥을 짚는 맥진, 혀의 상태를 관찰하는 설진, 복부의 상태를 진찰하는 복진을 통하여 환자분의 몸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혈관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맥파 검사와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몸 상태에 맞춰서 맞춤한약, 침, 약침, 추나치료 등을 시행하는데, 치료 기간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었던 오전 일과가 지나고 조금의 휴식이 주어지는 점심시간이지만 김태희 원장은 바쁘게 어디론가 향합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매주 함께하지만 항상 다양한 의견들로 가득한 회의 시간. 오늘은 김채희 씨의 사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다이어트 환자들 처방을 여러 갈래로 하고 있는데, 좀 부종 같이 동반돼 있는 분들은 부종감비탕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고 하시는 분들은 석고, 인지노 이런 것들 같이 넣어가지고 좀 끌고 가거나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2번 정도까지는 원장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환자분들 케이스도 공유하고 서로 치연례도 공유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처방을 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원장님들이랑 의견도 같이 나누고 뭐 약제를 뭐 쓸지 얼마나 쓸지 처방이랑 약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더 나은 답안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끝내고 바쁘게 한의원으로 온 김채희 학생. 바쁜 일상이지만 한의원 오는 날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로 단식과 폭식을 반복해 망가져버린 몸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좀 굶었었는데 막 굶고 폭식하고 되게 반복적이어가지고 막 살도 빠졌다 쪘다 반복이었었어요. 그때 너무 무기력하고 피곤해서 침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학원도 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이제 친구 만나는 것도 너무 귀찮아져서 많이 좀 안 좋았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전에 설문지 했던 거 하나씩 체크해 볼 건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 엄청 힘들었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조금 가볍게 일어난 적은 한 일주일에 며칠 정도 있어요? 그냥 최근 들어 그냥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조금 가볍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목 어깨 항상 무거웠잖아요. 요거는 조금 어때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따로 약 먹으면서 뭐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소화가 좀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괜찮았고. 네. 오늘 인바디 해서 체중 한번 기록 남겨두고 침 치료까지 오늘 같이 하고 갈 거거든요. 네. 치료실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채이는 내원 당시에 아주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일에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아예 단식을 하고 밤양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아무래도 식욕이 조금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폭식을 집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아주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내원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살을 조금 빼고 싶은 의지가 강했고 목표는 체중 감량이지만 방식은 식욕 억제를 조금 한약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단 식습관을 조금 개선을 하고 살을 조금 빼보자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한 달 정도 우리가 다이어트 환을 먹으면서 한 3.6kg 정도 아주 무난하게 감량을 했어요. 이게 환이 들어가다 보니까 식욕 억제에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뭐 단식을 심하게 하고 폭식을 하고 요 빈도가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이전에 먹었던 환약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을 더 봐줄 게 생겨서 탕약으로 지금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채이는 혈자리에 침을 놓는 사음침 치료를 받습니다. 사음침법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혈자리에 치료하는 우리 고유의 침법인데요.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채이는 오늘 손과 발에 4개의 침을 맞게 됩니다.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함께 하면서 채이는 폭식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무척 편안해 보입니다. 오늘 김채희 님이 치료하신 혈자리는 위정격이라는 혈자리인데 손발에 있는 혈자리를 주로 사용하는 사암침법이라는 침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정격은 위장에 해당하는 경락을 조금 소통시켜주고 기를 순환시켜주는 혈자리입니다. 손에 하나, 발에 3가지 혈자리에 침치료를 했는데 위정격 침치료를 하고 나면은 조금 몸이 더 가벼워지고 우리가 습담으로 좀 억눌려 있던 몸들이 조금씩 습담이 제거되고 소통되면서 몸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살이 뺐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살을 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봄 향기가 가득한 온천천에 이른 아침부터 운동을 나온 손민서 씨. 작년 고3 수험 생활을 하면서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살이 많이 쪄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아토피 증상까지 심해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다고 합니다. 네, 고3 때 맨날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아토피가 많이 심해지고 살도 많이 쪄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굴도 많이 빨개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조금 만나기가 힘들었고 살도 많이 찌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땀이 온몸을 촉촉히 적실 만큼 열심히 운동을 한 민서 씨가 어디론가 바쁘게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병원 진료가 있기 때문인데요. 항상 그녀를 믿어주는 어머니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제 3개월 다 됐어요.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채소도 잘 먹고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식습관이 조금 건강하게 바뀐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날 때도 이제 그냥 재밌게 만나고 대할 때도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한 민서 씨가 바로 체성분 체크를 하는데요. 3개월 동안 10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 같네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식욕 억제되는 느낌은 조금 어떠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밥 양이 많이 늘지는 않았고, 네.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인바디 보시면, 우리 그래도 거의 한 11kg? 약 11kg 정도 감량을 했고, 약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인바디 체크하고, 남은 2주분 어떻게, 얼마나 감량할지 한 번 더 계획 세워보고 이렇게 할게요. 네. 손민서님은 내원 당시에 수험생활 1년을 다 마치고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간 좀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뭐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15kg가 증량이 돼서 온 상태였는데 3달 동안 한 12kg에서 15kg 정도를 감량해보자 하는 목표를 세웠었고 아토피가 같이 심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도 있고 팔다리에 조금 접히는 부분에 긁고 뭐 진물이 조금 나고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팔에 접히는 부분에 이렇게 붉은기가 많이 보이고 밤에 가려움증도 조금 있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가려운 거는 거의 최근에는 없어지셨고요. 팔다리 쪽은 조금 피부가 긁어서 두터워진 상태도 많이 가라앉아서 색깔도 점점 옅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서님은 저희가 2주마다 한약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침이랑 광선 치료랑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나갔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한약 처방을 하고 인바디 체크를 하면서 식욕 억제가 잘 되고 있는지 밥양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지 그런 거를 하나씩 체크를 하게 되고 피부가 불켜 올라오는 것들 이런 거를 체크해 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습담이 잘 쌓이는 체질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몸이 항상 무겁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사 장애로 인한 체중 증가, 칼로리 소모가 조금 적게 되면서 습담은 가장 흔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게 비만입니다. 민서 씨의 오늘 첫 치료는 팔과 다리 부위의 아토피 광선 치료입니다. 광선 치료는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는 자외선만을 방출하는 램프를 이용한 치료인데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두건과 선글라스를 쓰고 광선 치료기 안에서 진행합니다. 이어서 침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환자마다 치료가 필요한 경락이 있어 그 경락의 흐름에 따라 대표 혈자리에 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꾸준한 치료와 노력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민서 씨. 멋진 모습으로 캠퍼스를 누릴 그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또 한약 먹고 좀 편하게 잘 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만족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도 이나마 좀 편하게 뺐으니까 뭐 캠퍼스 생활도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고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아주 만족합니다. 이제 대학 가서도 이제 친구들이랑 잘 놀고 예쁜 옷도 많이 입고 행복하게 지낼 날만. 불면증과 섬유근통으로 몸이 안 좋아 항상 찌푸렸던 공영희 씨의 얼굴이 요즘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한약 치료를 받고 난 후 불안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많이 안정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은 불면증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섬유건통도 좀 있었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오고 자꾸 새벽에 깨고 그랬어요. 제가 잠을 못 잠으로 해서 이 호흡 곤란이 있어서 숨을 못 쉬었어요. 그리고 입맛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혓바늘이 많이 돋았어요. 진료를 받기 전 영희 씨는 스트레스와 혈관 건강도를 점검하는 맥파 검사를 받습니다. 습담과 함께 몸에 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장 알맞은 약질을 활용한 맞춤 처방을 위한 검사라고 하네요. 네, 공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컨디션 좀 어떠세요? 전에보다 훨 좋아졌습니다. 헐 잘하셨어요. 네. 요즘 잠은 좀 얼마나 주무세요? 네, 전에는 한 3-4시간 그쵸. 자꾸 엄청 불안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 한 6-7시간 6-7시간 정도? 네. 소화는 좀 어떠세요? 소화도 잘 됩니다. 소화는 잘 되시고 네. 한번 끼니 드실 때 1인분 양 다 드세요? 예, 다 먹죠. 다 먹고 계시고 네. 그래도 막 더부룩하다거나 신물 올라온다거나 그런 건 그건 없으시고 이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혈압, 잇몸은 좀 괜찮으세요? 혓바늘 올라오고 예, 제가 전에 혓바늘이 많이 올라오고 입맛이 너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혓바늘이 다 없어지고요. 입맛이 많이 입맛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셨고 제가 처방해드린 한약 계속 네. 꾸준히 좀 잘 드셔주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다음 진료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주소증이 불면증과 섬유근통이었는데 추가적으로 혀끝 통증과 잇몸염증 그리고 소화불량과 복부 편만감도 있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이미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여전히 잠을 못 주무셨고 섬유근통 또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였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몸에 습담과 화가 쌓여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습담으로 인해 몸의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지각 이상으로 섬유근통이 생기고 화가 쌓여서 불면증과 잇몸염증, 혀끝 통증이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치료는 증상에 얽매이지 않고 몸에 쌓인 습담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화를 꺼트릴 수 있는 사망사심탕이라는 한약을 처방하였습니다. 한약을 복용하고 일주일을 경과했을 때 환자분의 소화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대변 또한 개선되어 기존에 드시던 변비약을 중단할 수 있었고 혓바늘도 줄어들어서 혀끝 통증도 소실되었습니다. 한층 밝아진 얼굴로 집에 돌아온 영희 씨가 한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몸에 남아있는 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한약이라 그런지 한약을 먹고 나서는 잠도 잘 자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한약은 습담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습담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재로는 백출과 창출이 있는데 이는 위장기관이 약하고 습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재입니다. 백출은 창출보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더 강하며 창출은 백출보다 습을 말리는 효과가 더 강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면제를 완전히 끊고 이 약을 조금 더 복용하고 그러면 이제 잠이 잘 올 거잖아요. 잠이 잘 오면 제가 제주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여행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습관적으로 다리를 주무르는 김차희 씨는 몇 달 전까지 엉덩이와 허리, 다리 통증으로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치료 중 시작된 체기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의원을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허리가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고요. 협착증이나 디스크 등이 좀 있다던데 그것 때문에 이 엉치가 너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산책하다 보면 한 100m 못 가갖고 막 이렇게 앉아서 쪼그려서 막 펴야 되고 그 정형외 그래서 MRI 찍고 입원해가지고 이제 그거 허리 주사까지 다 맞았는데 오히려 더 지내리고 막 되게 심해지대. 그래갖고는 결국은 봉침을 한 맞아보기 시작해서 왔는데 다니면서 이제 여기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요즘 우리 애들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 거의 1시간씩 다니거든요. 몸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허리 훨씬 아프고 좋아졌어요. 엉치 아프고 그런 것들은 엉치는 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네. 어제 좀 많이 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조금 엉치 쪽은 아파요. 요즘은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시고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그 오늘도 사실 브런치 먹고 왔는데 브런치 먹고 오셨어요? 딸이랑 그거 먹었는데 뭐 속이 훨씬- 더부룩하다거나 그치, 그런 건 그런 거 없으셨고요.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가슴이랑 배를 눌러볼 텐데 불편하다거나 아프다거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눌렀을 때 갑갑한지 한번 봐보세요. 되게 힘들게 깝깝하진 않아요. 조금 갑갑하기는 하고요. 네. 여긴 조금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 네. 아, 여기 좀 아프시죠? 자, 아래쪽에 세 군데 눌러볼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3번이 제일 아프시고. 이쪽이 수분혈이라고 이제 수분이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스땀이 완전히 몸에서 제거가 안 돼서 쌓여 있다 보니까 눌렀을 때 거부감이 일어나고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직 이쪽이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허리와 엉덩이, 다리 통증으로 오셨는데 당시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100m도 못 가고 이제 중간에 허리를 굽히고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원하기 몇 달 전부터 2주 간격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지만 진통 효과는 그때뿐이었고 한 번은 주사를 맞고 얼굴에 붉게 물집이 올라온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통증 치료를 하던 와중에 중간에 한번 환자분께서 체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부터도 이렇게 한번 체하면 증상이 오래 가서 2,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셨고 소화가 안 되면 두통도 생기고 잦은 트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다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침, 약침, 추나 치료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는데 예전에 산책하다가 중간에 자주 쉬어야 했던 것이 지금은 6, 7천 보 정도 걸어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이 줄고 활동 후 쥐내림 증상도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치료하던 중 생긴 소화불량 증상은 환자분의 체질상 몸에 쉽게 스땀이 쌓여 습관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내려가야 할 것이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상하면서 두통도 발생하고 잦은 트림 증상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몸에 스땀이 많이 쌓이게 되면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여 근육도 잘 뭉치는 증상이 발생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추나 치료에서 흉추부 추나를 추가하여 치료를 하였는데 한의학적으로 흉추부에는 소화기관과 대응되는 배수혈이라는 혈자리가 있고 해부학적으로도 흉추부에서 소화기관으로 가는 신경이 나와서 실제로 소화불량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추부 추나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예전부터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등을 두드려주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치료 방법으로 스땀을 제거하고 체기가 많이 가라앉으면서 막힌 느낌이 들면서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우선은 골반이랑 허리 틀어진 것부터 먼저 교정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금 괜찮으시고요. 아픈데 시원해요. 네. 척추와 척추 사이 공간을 넓혀줘서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주면서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팔꿈치를 앞으로 모아볼게요. 고개를 푹 숙여 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로 의자에 기대듯이 저한테 뒤로 쭉 기대 보세요. 네,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힘 빼고 쭉. 네, 괜찮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나 치료를 받고 난 후 약침 치료를 받는 차희 씨. 오늘은 허리 골반 치료를 위해 허리 부위에 봉약침을 맞고 소화기 치료를 위해 전기침 치료가 진행됩니다. 추나 치료와 침 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소화기와 몸 전체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항상 밝기만 한 그녀의 긍정적인 마음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약침은 환자마다 필요한 약재가 다르기 때문에 부위나 증상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통증을 완화하는 약침이 있고 또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차희님 같은 경우에는 봉약침 시술이 들어갔는데 봉약침은 봉독을 정제시키고 희석시켜서 만든 약침으로 근육 통증이나 염증 질환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라는 거는 우리 친정 언니가 저하고 여행을 못 갔거든요. 우리 언니 소원이 그거라서 진짜 언니랑 그것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좀 걷는 게 진짜 편해지 뭐. 네.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데 몸에 습담이 쌓여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영양분과 에너지 공급을 잘 못 받으면 우리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평소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생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미 몸에 쌓인 습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 몸에 맞는 맞춤 치료를 통해
건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식습관들은 습담이 더 쌓이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몸속에 습담이 많이 쌓여서 위장이 항상 더부룩하신 분들, 몸이 아침마다 많이 무거워서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 최근에 살이 많이 불어난 분들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습담을 제거하는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속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축적되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현대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몸속 노폐물만 없애도 건강한 삶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